이번 비디오에서는 쉐이더를 통해서 텍스처를 블렌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토샵 등에 있는 Add, Subtract, Multiply, Overlay 블렌드 모드를 구현을 할 것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예제 프로젝트는 동영상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플리트 폴더에 미리 완성된 쉐이더랑 머티리얼을 넣어놨는데, 자, 이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확인해 보면 일단은 메인 텍스처랑 블렌드 텍스처를 받을 수 있는 필드가 있고요. 그 밑에 블렌드 팩터라고 해서 블렌드 된 결과물과 그리고 메인 텍스처 사이에 보관할 수가 있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리고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이제 어떤 블렌드를 지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드롭다운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래서 add, subtract, multiply, overlay 중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는 두 컬러를 더하는 거고, subtract는 메인 컬러에서 블렌드 컬러를 빼는 거고요. multiply는 메인 컬러랑 블렌드 컬러를 곱해주는 거고, overlay 같은 경우는 add 블렌드 모드랑 multiply 블렌드 모드의 혼합형 같은 건데, 메인 컬러에 또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에 밝기가 낮을 때는 multiply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컬러에 밝기가 높을 때는 add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만드는 블렌드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SH 폴더, 쉐이더즈 폴더에 있는 텍스처 블렌드 쉐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머티리얼에서 텍스처들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퍼티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메인 텍스처, 메인 텍스처 2D 화이트. 그래서 이제 베이스 텍스처를 받을 수 있는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블렌드 텍스처, 블렌드 텍스처. 자, 블렌드에 사용할 텍스처도 하나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된 결과물과 그리고 메인 텍스처 사이에 보관에 사용할 팩터인 블렌드 팩터도 추가해 줄게요. 블렌드 팩터. 그 다음에 얘는 레인지라는 타입을 해줄게요. 그래서 레인지는 지정한 범위 내에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수점 숫자를 지정해주는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를 해줄 거고요. 기본값은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이면 블렌드된 결과물을 100% 쓰는 거고, 0이면 원래 원본 텍스처를 그대로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키워드 이넘이라는 걸 쓸 건데, 키워드 이넘은 쉐이더 키워드들을 나열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선택한 키워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멀티 컴파일로 나열된 키워드 중에 하나를 활성화시켜주죠. 그래서 키워드 이놈의 한쪽에다가 add, subtract, multiply, overlay, 그리고 블렌드 모드, 플롯 명령해 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렌드 모드 이 프로퍼티는 부동소수점이죠. 숫자 값인데, 그런데 앞에 키워드 이넘을 붙여줬으니까 여기 선택한 값에 따라서 0, 1, 2, 3, 4 이렇게 이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이넘은 우리가 아까 봤던 드롭다운 버튼 형태로 이 값들을 나열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선택한 값에 따라서 이 블렌드 모드의 값이 바뀌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블렌드 모드에 할당된 플로팅 포인트 값을 직접 쓰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멀티 컴파일을 통해서 활성화된 키워드에 대응되는 코드 블록이 활성화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샵 인클루드에 이미 제가 코어 HLSL을 포함시켜 놨고요. 거기에 이어서 샵 프라그마 버텍스 버텍스 함수 지정해주고 프라그마 프래그먼트 프래그. 이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샵 프라그마 멀티 컴파일이라는 지시자를 쓸 거예요. 이 멀티 컴파일 지시자는 뒤에 따라오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쉐이더 베리언트들을 만들어주는 지시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키워드에 대응되는 쉐이더 파생형을 현재 쉐이더로부터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 add, 블렌드 모드, subtract, 블렌드 모드, 멀티, 플라이, 블렌드 모드, 오버레이. 그래서 쉐이더 베리언트랑 멀티 컴파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 비디오들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멀티 컴파일로 이 키워드들을 나열할 때 앞에 블렌드 모드라는
키워드를 붙여줬죠. 이 블렌드 모드는 우리가 키워드 이넘으로 선언한 블렌드 모드 프로퍼티의 이 블렌드 모드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도록 했어요. 그렇게 되면 add, subtract, multiply, overlay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만약에 subtract 선택했으면 이 나열된 키워드 중에서 블렌드 모드 subtract가 활성화가 되고요. 블렌드 모드 subtract를 사용하는 부분에 쉐이더 코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쉐이더 내에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선언한 프로퍼티에 대응되는 유니폼 변수들을 선언해줘야겠죠. texture 2D, main texture, 그리고 샘플러 스테이트도 선언해줘야겠죠. 샘플러 스테이트, 샘플러 main texture, texture 2D, blend texture, 샘플러 스테이트, 샘플러 blend texture. 그 다음에 플롯, 블렌드, 팩터. 블렌드 모드는 우리가 선언하지 않을 거예요. 블렌드 모드는 여기서 멀티 컴파일을 위한 프로퍼티였기 때문에 따로 값을 받아 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 함수의 입력을 정의해줘야겠죠. 그래서 struct 버텍스 input 해주고 버텍스 함수는 입력으로 정점의 위치랑 그리고 UV 좌표를 받을 거예요. x coordinate 0 프래그먼트 함수의 입력도 정해 줄게요. struct fragment input 플로퍼 position hs 그래서 동차 좌표계 클릭 공간을 받았고요. 이렇게 sv 포지션을 마크해 주고 그다음에 플로트 uv 좌표도 받아야겠죠. x 코드 0 이제 버텍스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프래그먼트 인풋을 출력으로 해놓고 버텍스 함수는 입력으로는 버텍스 인풋을 받고요. 먼저 출력으로 해놓을 변수를 아웃풋의 이름으로 선언해주고 아웃풋에 포지션 hcs 그래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to hclip이라는 미리 HLSL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쓸 거고요. 입력으로는 오브젝트 공간 좌표가 들어가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UV 좌표는 그대로 그냥 입력으로 들어온 UV 좌표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리턴 아웃풋 해주면 버텍스 함수가 완성됐죠. 프래그먼트 함수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블렌드 모드들을 구현할 때 알파 값에 대해서는 블렌드를 하지 않고 메인 컬러를 그대로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를 블렌드하는 것은 이후 비디오에서 설명할 알파 블렌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디오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 컬러만 블렌드를 해서 섞을 거고요. 알파 값에 대해서는 투명도에 대해서는 메인 텍스처의 알파 값을 그대로 쓸 거예요. 이후 비디오에서 알파 블렌드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리턴 값으로는 하프4 해주고 프래그먼트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입력으로는 프래그먼트 인풋 그래서 레스터라이저를 거쳐간 프래그먼트 인풋을 받고요. SV 타겟으로 지정해주고 여기서 구현할 때 먼저 하프4 베이스 컬러 그래서 일단은 백그라운드 또는 메인 컬러는 당연히 메인 텍스처에서 샘플링한 값이겠죠. 메인 텍스처 샘플 함수를 시행해주고 샘플러를 넣어주고요. UV 값도 넣어주고 그래서 텍스처를 샘플링해서 컬러 값을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하프4 블렌드 컬러는 equal 그래서 섞어줄 텍스처의 컬러는 블렌드 텍스처에서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해주고 이렇게 가져온 두 컬러를 섞을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섞을 때 저는 RGB 값만 섞을 거고요. 알파 값은 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 값이 될 하프4 result라는 변수를 추가해 주고요. 일단은 기본 값으로 그냥 0000을 넣어 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뭘 해주냐면 전 처리기를 쓸 건데 자, 우리가 원래 쉐이더 내에서도 if 문을 지원하고요.
사실 잘 짠 입부문은 성능을 그렇게 소모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부문을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제가 멀티 컴파일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입부문을 쓰는 것보다 멀티 컴파일을 쓰는 게 쉐이더 베리언트 증가로 인해서 쉐이더의 용량은 좀 커질 수 있어도 처리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전처리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입부문 대신에 아예 코드 자체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코드들이 나오게 되는 멀티 컴파일 기능을 써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sharp defined blend mode add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추가해 줄게요. 밑에다가는 elif라는 것을 추가해 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blend mode add라는 키워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이 코드 블록 내에 존재하는 코드는 존재하는 코드가 되고요. 만약에 blend mode add라는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블록의 코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요. if문과의 차이는 if문은 어쨌든 그 코드 블록 자체는 컴파일된 코드에 존재해요. 근데 전처리기를 통해서 구현한 코드에서는 만약에 이 블렌드 모드 애드라는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블록에 있는 코드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렌드 모드 애드라는 키워드를 활성화했을 때는 add 블렌드 모드를 실행해 주고요. 그래서 result equal 베이스 컬러 더하기 블렌드 컬러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더할 거예요. 컬러를. 그 다음에 샵 elif에서 만약에 블렌드 모드 subtract가 활성화되었다면 result는 베이스 컬러에서 그대로 블렌드 컬러를 뺀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좀 코드 줄 맞춤 좀 할게요. add 블렌드 모드는 기본적으로 두 컬러를 더하는 것이고 subtract 컬러 블렌드는 메인 컬러에서 블렌드 컬러를 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샵 elif defined multiply에서는 두 컬러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두 컬러가 곱해질 때 정확히 얘기하면 RGBA가 따로따로 곱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베이스 컬러 곱하기 블렌드 컬러를 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레드 컬러는 레드 컬러끼리 그린 컬러는 그린 컬러끼리 블루 컬러는 블루 컬러끼리 곱해지면서 따로따로 채널별로 별도로 처리되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러 값을 곱하게 되면 어두워져요. 그 이유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RGB에서 레드 컬러가 0.3이라고 할게요. 베이스에. 그리고 블렌드 레드가 0.5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0.15가 나와요. 숫자가 1보다 작은 두 값을 곱하게 되면 무조건 두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플라이는 컬러가 어두워져요. 또는 이제 블렌드 컬러의 값이 1이라면 원래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멀티플라이는 컬러가 같거나 또는 더 어두워져요. 더 밝아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샵 elif 블렌드 모드 오버레이를 구해줄 건데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0.5보다 그 컬러 값이 작냐 크냐에 따라서 구현이 달라져요. 일단 오버레이 블렌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레드 채널만 오버레이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리얼트에 레드는 이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방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식을 사용해 주는데 베이스 컬러의 레드가 0.5보다 작다면 그래서 이 물음표 앞에 있는 코드가 true면 콜론 앞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요. 이 코드가 false면 콜론 뒤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버레이 블렌드에서는 만약에 밝기가 0.5보다 작다면 멀티플라이를 실행해주고 거기다 2를 곱해줘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에 레드 곱하기 블렌드 컬러에 레드 곱하기 2를 해주죠. 그래서 멀티플라이에다가 2를 곱해준 코드를 실행해주고요. 반대로 밝기가 0.5보다 크다면 코드가 다 보이도록 줄바꿈을 하고 작성을 할게요. 1.0 빼기 베이스 컬러의 레드 곱하기 1.0 빼기 블렌드 컬러의 레드. 그래서 블렌드 컬러랑 베이스 컬러를 각각 반전시켜 준 것들을 곱해 준 다음에 거기다가 2를 곱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 값으로 1에서 빼줘요. 그래서
이 수식이 어떤 효과를 만드냐면 두 색상 다 밝으면 더 밝은 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버레이 효과가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구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비가 확 증가하는 효과를 만들어요, 오버레이가. 그래서 왜 이 코드가 밝은 컬러를 더 밝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코드와 수식을 직접 분석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너를 붙여주고, 근데 이 코드를 우리가 RGB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R을 G로 바꿔주면서요.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죠. 이 코드는 사실 RGB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부 코드가 RGB 채널 따로 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3개의 채널을 이 사막 연산자 코드를 동시에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RGB 채널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샵 and if로 전처리기 if 문 블록을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럴프 함수를 실행해주고요. 베이스 컬러랑 리절트를 보관을 해서 값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블렌드 팩터로 이 값을 보관해서 내놓을 건데, 블렌드 팩터가 1.0이면 리절트가 그대로 사용되고, 블렌드 팩터가 0이면 베이스 컬러, 블렌드 팩터가 1과 0 사이 값이라면 이 두 컬러가 섞이겠죠. 그래서 리절트는 이퀄 럴프 베이스 컬러 리절트 블렌드 팩터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파 값은 블렌드를 하지 않을 거라 했었죠. 그래서 메인 텍스처 값을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절트의 알파는 베이스 컬러에 알파를 그대로 쓰고 마지막으로 리턴 리절트 해주면 텍스처 블렌드 쉐이더 코드를 전부 완성했어요.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쉐이더로부터 머티리얼을 생성해주고요. 생성된 머티리얼에 텍스처를 할당해준 다음에 프로젝트에 있는 텍스처를 할당해주시고 이제 블렌드 모드를 선택하면 각각의 블렌드 모드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블렌드 팩터로 섞어주는 정도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블렌드 모드 구현을 완성했어요.